영국 시총이 한국의 2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국을 한국이 제쳤습니다. 2026년 5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세계 8위에 등극했습니다. 영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를 모두 제쳤습니다. 외국인이 단 이틀 만에 6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이 쓸어담은 종목은 단 2개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가 한국 증시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코스피 지수는 장중 6,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며 결국 7,000선까지 뚫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코스피는 2,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계 증시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 500은 약 15%, 일본 니케이는 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 폭등의 결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100년 넘게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던 나라입니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1801년 설립됐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증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 증시 시총은 한국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영국을 제쳤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8위, 유럽 최대 시장도 추월했습니다. 위로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홍콩,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만 남았습니다. G7 국가 중 3곳을 이미 제친 것입니다. 이 랠리의 주역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이틀 동안 6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한 달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삼전닉스 2종목에만 5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까지 직접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MSCI 코리아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이틀 만에 5,100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베팅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반도체입니다. 2025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419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메모리 HBM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메타, 모든 빅테크가 한국 반도체 없이는 AI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외신은 이를 두고 한국의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년 만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신하이닉스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하이닉스 시가총액은 이제 인텔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일본 토요타와 소니, 키엔스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큽니다. 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2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증시 목표치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8,000선 도달을, JP모건은 8,500선까지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이 먼저 인정한 것입니다. 외신들은 한국 증시 랠리를 동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강국 부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영국 증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증시에서는 매년 수십 개의 기업이 미국 증시로 이전 상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ARM도 영국 대신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런던 증시는 2024년 기준 신규 상장 기업 수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세계 금융을 호령했던 영국이 이제 동아시아 작은 반도에 추월당했습니다. 증시 폭등은 한국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2.1%, OECD G7 국가 중 1위입니다. 1분기 수출액은 2,19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안정되고 외환 보유고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국채 금리는 일본보다 낮아졌습니다. 신용도가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작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이 랠리에서 소외됐습니다. 외국인이 6조를 쓸어 담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1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상승장의 과실은 외국인이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한국 시장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7천, 시가총액 세계 8위, 그리고 영국 추월. 한국이 1953년 1인당 GDP 67달러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도달한 위치입니다. 반도체로 무장한 작은 반도가 세계 금융의 중심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G7 그리고 코스피 8천을 향해 한국 증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